우리 은하계나 언 우주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명이 있는 걸까요? 물론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는 우리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적어도 4개의 지구 외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나? 외계인의 침략은 허버트 웰스의 우주전쟁 이후 SF 작품에서 특히 인기 있는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외계인 침략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지구는 이미 점령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거나 하는 내용의 서적이나 영화, 컴퓨터 게임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10개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우선은 본래 자연계에 이러한 공격적인 외계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은하에 적어도 4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떠오른 숫자를 바탕으로 한 그 계산에 따라 도출된 결론입니다. 지구 외 문명의 수에 관한 다른 예측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명이 존재하는 천체는 지금까지 지구 하나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성이나 타이탄에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단세포 생물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구에 버금하는 문명이 잠재적으로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대략적인 것이 아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은 몇 개가 있을까요? 생명이 탄생한 행성 중 다세포 생물로까지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개일까요? 그럼 그 다세포 생물이 지적 생명체까지 진화하는 것은 그중 몇 개의 행성일까요?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우주로 진출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또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우주선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그 생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대충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 눈앞에 지구라는 단 하나의 예밖에 없는 한 이런 의문에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천 년에 걸친 문명 가운데 지구 외 문명과의 접촉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고도의 외계인은 적어도 지구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구 정복은 의외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 영상의 전반부를 보고 지구가 침략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은 충분히 아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침략당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구 외 문명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계인 내습 위협을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역사에 빗대어 유추합니다. 그러나 침략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침략자들은 대부분 무언가 특정한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식 가능한 생활권이거나 이용 가능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침략한 곳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등의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영토 자체에 관심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거대 교역로가 만나는 지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두 인간에게 특화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외계인이 인간과 비슷하며 인간과 같은 요구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스타니스와프 렘의 컬트 소설 솔라리스처럼 지성을 지닌 바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에게는 애초부터 전쟁이나 전투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은 탄소를 기반으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카본 쇼비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생명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런 환경에서는 수렴 진화에 의해 지구와 비슷한 생물종이 출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외모도 정신도 인간과 가까운 휴머노이드형 지성을 가진 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공격해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 침략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요인은 거주 공간입니다. 외계인 모성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우리 지구를 원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얼핏 보면 확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의 예에서 보듯이 문명의 발달은 인구 폭발을 수반합니다. 공간과 자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일일까요? 실제로 인구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이전 세대보다 출생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는 주로 제3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의해 인구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생수가 점점 떨어져 갈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인구 전환이라고 불리며 시대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로 파급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측으로는 금세기 후반 지구의 인구는 110억에서 130억 명으로 안정되고 그 이후 증가세가 멈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 인구 밀도가 낮은 광대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 곳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과 우리의 정신성이나 문명적인 길이 비슷하다면 그들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모성이 매우 작거나 대변동으로 인해 광대한 영역의 거주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궤도상 혹은 화성 같은 행성의 보호돔 아래에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비용이 들까요? 하지만 먼 행성에 가서 엄청난 생명과 금전을 들여 그 행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요인은 자원입니다. 광석 등의 유령 광물은 지구보다 소행성에서 더 쉽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쪽이 양이 더 많고 수송할 때 우주선이 중력 우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경 등의 문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고 우주에서 구하기 힘든 자원은 석유와 석탄뿐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발달한 문명이라면 그리고 먼 행성에 있는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행동을 펼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는 편이 더 쉽지 않을까요? 인간을 노예로 사용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예 노동은 비효율적입니다. 복잡한 기계나 전문적 스킬이 필요한 일을 노예에게 맡길 수는 없죠. 이는 적어도 중세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식사나 의복, 치료도 필요 없고 우주복 등 몸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도 소행성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의 지배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경우는 우주의 교역로가 교차하는 등 지구가 전략적인 거점에 놓여 있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지금까지 침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겁니다. 설령 우주에 실크로드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낙관적인 감상과 함께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구의 문명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지
그 주요 시나리오를 거의 다 검토해보고 또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건 상상하기 힘든 독특한 케이스 뿐일 겁니다. 이를테면 외계인이 개종을 압박한다거나 우리를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지구인들로 하렘을 만들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주의 심연을 넘어 데려가는 것은 소지가 안 맞는 장사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은하계는 물론 그 옆에 은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